일단 우리 준비된 화면부터 한번 보도록 하시죠. 오늘 제목을 제가 6월달 과연 기대해도 될까 이렇게 질문형 제목을 마련했는데 정답은 네, 기대해도 좋다가 되겠고요. 적풍이 어떤 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6월달에 투자해도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지 하나씩 설명드리는 걸로 할게요. 일단 지난 5월달 오늘 마무리가 된 5월 한 달을 보도록 할게요.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끔찍했던 한 달이 됐을 수도 있어요. 저한테도 5월달 이거 진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거 진짜 이 정상적인 멘탈로는 버티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1월달, 2월달까지 잘 가다가 3월달에 느낌이 좀 이상하고 4월달에 꺾이기 시작해서 5월달까지 계속 밀렸죠. 그러다가 이제 슬슬 반등이 좀 나오나 싶었는데 며칠 전에 지수 2000선을 위협할 정도로 많이 급락이 나왔고 코스닥은 애시당초에 700선이 깨져버렸고 그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던 심리적인 지지선이 깨지니까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죠. 뉴스에서 뭐 조그만 거 하나만 나와도 그냥 뭐 큰일 났다. 우리나라 뭐 큰일 났다. 그죠? 다른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나라의 걸 막 가져와서 그러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좀 지나고 나면은 또 이런 위기들도 또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그때 2019년도 5월달 했었었는데 그때 좀 잘 몰라서 힘들었지만 그래 또 우리 적풍 전문가랑 잘 해가지고 이번에 잘 넘어갔었어.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수익을 냈고 복구했다.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저는 이 시기에 꼭 여러분들이 중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 마라톤의 끝이 머지 않았으니까 저는 꼭 중도 포기보다는 끝까지 가셔서 꼭 좋은 구간에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5월달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테마들을 좀 정리해봤었는데요. 제가 대박스쿨 방송을 통해서도 좋은 내용들을 또 중간중간에 잡아드린 게 있더라고요. 한번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 지난 5월달을 돌아보니까 가장 강했던 그리고 가장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거는 아무래도 첫 번째 무역전쟁 관련된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무역전쟁이라는 말을 별로 쓰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뭐 미사일하고 뭐 폭탄만 안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실제로 전쟁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일어나는 전쟁들은 뭐 총칼 같은 그런 전쟁이 아니라 돈 가지고 싸웁니다. 이게 미래형 전쟁이에요, 이게. 그래서 별로 그런 얘기 좀 안 하고 싶은데 이미 뭐 고유명사화 돼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 무역 전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어느 편도 아닌 완전 정중앙에 껴있는 상태들이죠. 약간은 미국 쪽에 기울어져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정중앙에 끼어가지고 많이 고생하고 있는 그런 시점들인데 다행히도 작년에는 이 무역 전쟁에 따른 수혜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때는 뭐 워낙에 우리 증시가 막 무너지고 그러니까 다들 그냥 공포감에 휩싸여 있었었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약간 달라진 게 한 가지 있다면요. 작년과 올해와 무역 전쟁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데 달라진 게 한 가지가 있다면 올해는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올해 연초부터 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실제 하나둘씩 현실화가 되고 있고 주가 급등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무역 전쟁이 점점 가시화가 되면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 무역 전쟁이 터지면은 이렇게 될 거야라고 했던 것들이 실제 닥치니까 수혜주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만 올라가고 있죠, 지금 우리 시장이. 그래서 저는 다음 달에도 이 무역 전쟁 이슈가 진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씩 나올 거예요. 매일 나옵니다. 매일 아침 조간 뉴스를 보면은 매일 나올 거예요. 그 정도로 6월 달도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반드시 가져야만 되는 첫 번째 이슈라고 생각하고 이번 달이랑 비슷한 종목들이 다음 달에도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통신장비주, 5G 통신장비주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전 아직도 올라가지 않은 통신장비주가 있다면 거의 이런 거는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관련주인데 왜 안 올라갔지? 이거는 나중에 간다. 그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5G 통신 장비 쪽이 미국의 무기라면 우리 중국의 무기는 또 뭐예요? 중국의 무기는 자원이죠. 히토류. 이게 없으면 미국도 앞으로 이제 개발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죠. 방산이라든지 신기술이라든지 그런 데 있어서 분명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 그리고
가장 이 무역 전쟁이 처음 발발했을 때 있었던 얘기가 바로 그거였죠. 중국이 미국에서 대두, 콩을 엄청나게 많이 수입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미국이 이제 너네 거 안 살 거야. 그러면은 미국에서 이제 그걸 생산하는 그 지역에서의 트럼프의 표심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공격해서 트럼프의 재선에 좀 방해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작년부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식료 업종들에 대한 종목들이 분위기들이 이번 달에 많이 좋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무역 전쟁 이슈 말고도 이제 개별 이슈들이 많이 있었죠. 특히 최근에 이제 많은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지난번에 뭐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면서 또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뭐 외교력에 대한 그런 의심들 나오게 되면서 또 정치인 관련주들이 이제 총선이 1년 남았죠. 또 내년 2020년 총선이 남았던 그런 것 때문에 관련주들이 또 많이 주목을 받았었어요. 아직도 보면 추세가 안 무너진 종목들이 많을 정도로 정치인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었고, 그리고는 이제 질병 관련돼서 이번 달, 지난달부터 해서 계속 나왔던 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요 이슈가 오늘은 굉장히 제일 센 테마 중에 하나였어요. 요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계절적인 수혜주. 갑자기 5월 초엔 안 그랬는데 갑자기 날씨가 무지하게 더워지면서 5월 초반에 살짝 넘어가니까 갑자기 에어컨 판매 대수, 선풍기 판매 대수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최근에 창문형 에어컨을 만드는 한 기업이 주가가 대박이 났죠. 그래서 계절적인 수혜주들도 많이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은 그런 한 달이었어요. 미세먼지도 여기 포함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큰 흐름은 무역 전쟁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안 좋은 얘기가 나올 때는 관련된 종목들 올라가고 좀 뭔가 시장이 평화롭다 그러면은 살짝 다른 쪽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양쪽에서 좀 시세를 냈고요. 제가 방금 언급드리지 않은 다른 업종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좀 쉬어가는 한 달, 지수랑 마찬가지로 빠지는 한 달이었어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 중에서도 그래도 공개 방송 오셨던 분들께 방송에서 좋은 종목들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파세코라는 종목이 많이 올라갔죠. 오늘은 좀 빠졌네요. 파세코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는데 날씨가 더워지니까 냉방기기 관련해서 파세코가 원래 이제 공기청정기나 이쪽 가전제품 쪽으로 많이 움직였었는데 제가 그때 힌트를 하나 드린 게 있어요. 이 공기청정기에 들어가는 기술력 자체가 그렇게 엄청나게 막 최첨단 기술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마트나 가전 매장 가보시면은 공기청정기 브랜드 개수가 몇 개예요? 수십 개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은 진입하기가 어려운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만들 정도면은 에어컨이나 냉방기기 만드는 뭐 그런 회사들이랑 비슷한 수준들이고 생활가전 수준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공기청정기 만드는 회사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 회사들이 이제 계절적인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는 회사들이 되게 많은데 특히 파세코라는 회사가 그런 제품들을 굉장히 트렌디한 것들을 반영을 많이 해서 약간 이제 뭐 카피한다는 얘기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잘 해가지고 최근에 좀 많은 호응을 얻고 있죠. 이 회사가 예전에는 모기 같은 거 날아다녔을 때 있죠. 그때 모기 퇴치기 만들어가지고 대박 한번 났었고, 그죠? 겨울철에는 또 난로 만들어가지고 대박 쳤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창문형 에어컨 만들고 그런 회사여서 최근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름 무더위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이 종목을 괜찮습니다라고 저는 그때 미세먼지 관련주로 보고서 드렸었고 여름철에 작년에도 수혜를 받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 뒤로 거의 2배 가까이 주가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파세코 있었었고 그때가 이제 5월 16일이었으니까 2주 만에 많이 올라가게 됐죠.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종목은 오늘 굉장히 강했던 종목인데요. 이것도 제가 5월 16일 공개 방송에서 오늘도 이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 진행됩니다. 11시 반에 하는데요. 그때 이제 공개 방송에서 이제 앞으로 관심주로 볼 만한 종목들, 특히 무역 전쟁이 진행이 되면 가속화되면은 어떤 걸 봐야 될까? 한참 우리 증시 막 하락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종목도 시장에서 아직 주가가 살아있는 것을 보니 한 번 더 움직이기 생겼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마침 또 오늘 저 북한에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시아를 완전 다 그냥 정복을 해버렸죠.
중국도 지금 난리가 났고 북한까지 지금 들어와서 오늘 공식적으로 북한에서 발발을 했다라고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생각에는 어떻게 들어오지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남북 간의 교류가 지금 없는데 우리가 뭐 북한 돼지 가져오는 거 없잖아요. 그죠? 우리 음식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 관련된 어떤 치료제, 아직까지는 뚜렷한 치료제는 없다고 하지만 약은 있어요. 치료제가 나왔지만 이게 완치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치료제는 나와 있는 상황들이고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중에서 가장 가벼운 이 종목, 체시스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가 들어갔죠. 저는 이제 과거에 구제역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조류독감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단골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뭐 8호 이글벳 이런 거 마찬가지로 그런 종목들도 저는 계속 관심주로 보고 있고요. 오늘은 이 종목이 같지만 아직 오르지 못한 다른 종목들도 저는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공개방송에서 드리는 이후로 주가가 많이 올라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볼까요? 이번 달에 강했던 것들 중에 히토리 관련주, 물론 제가 봤던 해임보다 많이 올라간 종목이 굉장히 많지만 이 종목도 제가 공개방송에서 여러분께 공개드리고 나서 하루 만에 올라갔었고 고점에서 사신 분들도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추가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조금 좋은 흐름이 나왔었죠. 그래서 히토리 관련주는 지금 중국이 무기로만 들고 있지 아직 쓰질 않았기 때문에 이걸 휘두르기 전까지는 계속 주목을 받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관련주 보유하신 분들은 어차피 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 무리하게 잡지 마세요. 절대 무리하게 사지 마시고 빠질 때 사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은 제가 드렸지만 수익은 내지 못했고 제가 요거는 좀 길게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SOC 관련된 종목인데요. 정부에서 지금 우리 국회에서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빨리 좀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좋은 소식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잘 안 되면서 예상보다 조금 길어진 종목인데 오늘 주가를 좀 보니까요. 바닥으로는 찾은 듯한 느낌이에요. 어느 정도 이제는 바닥이 좀 나와서 이쪽도 이제 갈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이 드는 종목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제 방송을 들으시고 편입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잘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다음 종목도 하나 보여주시죠. 이 종목도 수익은 많이 나지는 않았고 오히려 많이 빠졌어요. 이것도 제가 길게 봅시다라고 말씀드렸고 곧 바닥이 나올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닙니다라고 했던 종목인데 오늘 꼬리를 달고 주가가 제법 좋은 모습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종목, 이 핀테크 관련주 제가 정부의 정책주라고 드렸던 종목인데 이번 달에는 정책주가 많이 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다음 달에 그 종목들이 뒤늦게 반영돼서 갈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핀테크주도 마찬가지니까 역시 방송에서 그때 듣고서 편입하신 분들은 잘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5월 달에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이거 살펴본 이유는 6월 달에도 지금이랑 비슷한 양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G20 정상회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요거에 대해 잠시 후 설명드릴 텐데요. 일단 다음 화면부터 먼저 보여주세요. 자, 근데 6월 달이 되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테마들이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날 나오는 이슈는 그거는 지금 미리 알 수는 없어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에 오늘 발병이 된 거를 한 달 전에 알았던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나오니까 안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당일에 나오는 건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종목들은 있어요. 일정주 그리고 정책주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준비만 부지런하기만 하면은 누구나 수익 낼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일단 이번 달에는 당장 내일이죠. 이제 당장 내일 6월 1일 6월 1일이 뭐냐, 바로 지난번에 미국과 중국에서 합의가 됐던, 합의가 아니라 미국의 일방적인 통보였죠. 중국에서 출발하는 화물이 미국에 도착해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제 해서 그 관세 디데이가 이제 거의 다가왔어요. 그래서 지금 내일부터 6월이니까 뭐 미국 시간으로 하면은 주말이 되겠죠. 주말 사이에 실제 지난번 가장 최근에 있었던 관세 부과가 결정되는 시점이에요. 이거에 따라서 저는 오늘 밤 미국 증시 그리고 주말 사이에 좀 이렇게 심란한 뉴스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장 끝날 때쯤에 보니까 일본 증시가 폭락하고 중국 증시가 빠져서 끝났어요. 우리나라만 강했어요. 오늘은 완전 어이가 없죠.
그래서 요 이슈가 일단은 지금 당장 코앞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무역 전쟁이 해결되기를 기다리시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게 지금은 더 좋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무역 전쟁이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그 실마리는 이번 달 말에 있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G20 회의에서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성사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지난 2월 달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장을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재료, 바로 2월 달에 G20에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해서 결판을 내자. 미국에서도 그랬죠. 결판을 내지 못하면은 중국의 모든 상품에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작년 10월 달, 11월 달에. 근데 2월 달에 G20 시기가 됐는데 그 당시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렇게 그죠? 뭐 뮬러 특검이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내부에서 공격도 받고 막 그랬었었죠. 근데 뭐 어쨌든 그런 이슈들이 있었었는데 그때 G20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지만 정상회담이 불발이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안 갔거든요. 그래서 불발이 됐고 이번 역시도 만나고 싶다는 얘기는 하고 있어요. 중국과 미국이 서로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최근 증시가 좀 반등이 나왔는데 만날지 안 만날지조차도 지금은 불투명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와 지금과 이제 정상회담을 한 달 앞둔 시점이잖아요. 정확하게 한 달이 남았는데 작년과 지금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작년에는 기대감이 이만큼이었어요. 증시가 완전히 완전 바닥에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완전히 하늘까지 있었다가 거기서 이제 파토가 나니까 이제 증시에 막 실망감이 보였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분위기는 주변을 둘러봐도 이번에 정상회담이 잘 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소수예요, 소수. 대부분이 이번에도 안 되겠지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전략상으로 봤을 때 의외의 서프라이즈한 그런 결과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저 정상회담 성사 여부를 잘 보아야 한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달도 다음 달도 6월 달도 이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말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뭐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새로운 내용들 전달 드리는 걸로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 개별 업종들의 좀 일정들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이 얘기 듣고 나서 기뻐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 제약 일정이 이번 달에 꽤나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바로 시작했죠? 지금 미국에서는 아스코라고 부르는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냐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예요. 6월 4일까지인데 여기에 이제 참가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주가를 보면은 올라간 것도 있는데 잘 안 올라가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반영이 된 것과 안 반영된 것들이 있거든요. 참가한다는 얘기는 거의 좋은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올 초 1월 달에 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고 기대 많이 했었는데 주가 안 올라갔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거 이번에 못 가면 6월 달에 갈 거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행사 때문에 약간 좀 떠들썩한 그런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훈풍이 우리나라로 조금 늦게 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바이오 제약주 주가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재료만 나오면 되는데 그 재료가 6월 달에 많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임상종양학회를 시작으로 해서 각종 미국과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학회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고요. 올해 이제 6월 달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올해 하반기까지 가장 큰 바이오주 행사 중에 하나가 바이오 USA라는 행사인데 작년에도 여기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 참가했었어요. 올해도 제가 알기로 현재까지 나온 리스트를 봤을 때 한 20개 정도 기업들이 참가를 밝혔고 또 이미 일정이 나온 그런 상태들인데 이 이슈가 바로 다음 주에 있습니다. 6월 3일 월요일부터 6월 6일까지 한 주 동안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속하는 종목들 중에서도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공개 방송에서 6월달 전망을 간단하게 잡아드리면서 이 종목도 하나 공개를 드릴 텐데요. 차트 먼저 좀 보여주세요. 이 종목은 제가 관심주로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계속 보고 있는 종목인데 주가를 보시면은 계속 내려가기만 해요. 힘이 없어요. 계속 내려가기만 하고 최근에 호재도 하나 있었어요. 최근에 호재가 하나 있었는데
호재가 발생했는데 주가가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수급을 열어보니까 개인들만 팔고 있어요. 그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게. 곧 바이오 행사도 좋은 것도 많고 최근에 호재도 하나 나왔고 근데 주가는 몇 달째 빠지고만 있고 개인들은 팔고 있고 누가 사요?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열심히 지금 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뭔가 좀 수상해요, 이 종목이.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 바이오 제약주. 물론 지금 많은 분들이 바이오 제약에 대한 그 인식이 굉장히 안 좋은 거 알고 있어요. 저는 항상 이럴 때 역발상 투자 들어가는 분들이 대박이 많이 나는 걸 봤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주 중에서 차트 이쁜 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지금은. 낙폭과대 구간에서 들어가 볼 만한 종목 한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방금 제가 잡아드린 일정에 속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11시 반 공개 방송 놓치지 말고 이 종목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제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굵직굵직한 것만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장 끝나고 나서 나온 뉴스예요. 따끈따끈한 속보죠. 바로 삼성에서 지난번 출시하려고 했다가 예상외의 결함 같은 것들이 발생되면서 출시가 연기가 됐죠. 바로 갤럭시 폴드입니다. 갤럭시 폴드의 출시가 아니라 출시 일정이 수주내로 공식 공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주내라고 하면은 6월 달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6월 달 안에 출시일이 공개가 돼서 언제 나온다 하면은 이 폴더블폰에 대한 기대감들이 살아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폴더블폰 투자하신 분들 어떻게 됐어요? 거의 지금 마이너스 계속 찍고 있죠. 매일매일 마이너스 찍고 있죠. 폴더블폰의 주가는 전부 바닥입니다. 하지만 출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최근에 봤는데 그 가전업체들의 어떤 그 핸드폰 출시 트렌드를 봤는데요. 최근에 애플이 이 폴더블폰 관련된 특허를 출시하면서 애플도 결국에는 이쪽 시장으로 뛰어들 거라는 걸 지금 이미 살짝 보여줬어요. 그죠? 특허가 나왔다라는 걸 보여줬고 많은 가전기업들이 지금 폴더블폰을 내는 거를 준비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제품이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중국 화웨이에서 좀 뭐 나왔었죠. 그 전에 로열이라는 회사에서 한번 나왔었고 전부 다 중국 회사인데 그 이외에는 폴더블폰이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직 시장 진입조차도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양산을 할 수 있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삼성을 따라잡을 만한 폴더블폰 회사가 아직은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출시하고 나서 꽤나 저는 호응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기대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폴더블폰 관련주 제가 열심히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6월 좀 후반부에 있는 이슈인데요.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2019 수소 엑스포가 진행이 됩니다. 요즘에 많이 나오죠. 그 수소 경제라는 말을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사용하고 나서 각 지자체에서 수소 관련된 그런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오늘도 어디선가 원전 부지에다가 수소 관련된 그런 설비들을 또 만들겠다고 그 뉴스를 좀 본 적이 있는데 매일 나오는 뉴스예요. 그래서 19일에서 21일 날에 수소 엑스포에 또 그런 관련된 이슈들이 또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거는 준비해 놓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MWC 올해 2월 달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렸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의 아시아판입니다. 자, 근데 상하이 중국에서 열리게 되는데 원래 같으면은 이 MWC 상해에서는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들이 대장이에요. 가장 큰 부스 가지고서 이제 메인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번에 행사가 어떠냐면 미국의 눈치를 보는 많은 기업들이 참가를 꺼리고 있는 상태. 거기다가 중국에서 이번에 놀랄만한 제품을 내놓지 않으면은 무역 전쟁이 상당히 또 그죠? 부담스러워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저는 관심 갖고 볼 만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연 더 추가적인 호재가 나올지 안 나올지가 6월 달 말쯤에서 또 공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6월 달에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고요. 다음 차트 하나만 좀 보여주세요. 이것도 제가 아까 바이오주에 이어서 관심 갖고 있는 한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주가를 한번 잘 보세요. 최근에 주가가 이거는 주봉 차트인데 시세가 크게 한번 발생했었어요. 올 초에. 그리고 약간 밀리는 느낌입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이 종목의 지분을 제가 최근에 수개월 동안을 추적을 해봤는데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 종목의 개인들의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지금 올해 최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개인들이 많이 안 들고 있어요. 다 팔고 나갔어요. 손절해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누가 들고 있냐면 외국인들의 지분들이 올해 최고치예요. 그 외국인들이 바보여가지고 저 내리기만 하는 종목을 샀을까요? 뭐 이상하죠? 아까 봤던 종목처럼 이거 굉장히 이상합니다. 뭔가 수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 6월달 포트폴리오 짜시는 데 도움이 좀 되시라고 아까 봤던 바이오주와 이 종목은 IT주예요. 그 종목까지 해서 두 종목 여러분께 공개를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번 6월달, 5월달에 좀 힘들었고 또 잘 올라갈 것 같은 종목들 샀는데 의외로 수익이 잘 안 나더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닥에서 역발상으로 살 수 있는 이 종목들 6월달을 미리 내다보면서 준비할 수 있는 종목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들은 공개 방송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기로 약속을 좀 하고요. 오늘 금요일 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못 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시는 분들은 시간이 아깝지 않은 그런 정보들이 나갈 거니까 오늘 노트 챙기셔가지고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